안녕하십니까. 주가의 다빈치 코드 재무제표를 진행하고 있는 인성회계법인의 정재학입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인 메디톡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를 포함해서 5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공통점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코넥스, 요즘 제3의 상장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주가라든가 재무제표 흐름을 보기 위해서 E&D라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의 기업 개요를 보시면 시가총액 1조 2,900억입니다. 참 훌륭한 시가총액입니다. 1조 2천억. 기업 개요는 A형, B형 보톨리늄 독소 단백질 치료제 생산업, 단일 클론 항체 생산업, 제조합 단백질 생산업,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용역업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2일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수익력도 훌륭하시고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계신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자산 규모 705억, 그 다음에 최근 재무제표 보시면 765억. 뭐 큰 변동은 없지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부채 규모 153억, 179억. 뭐 거의 부채 규모도 거의 큰 증가 없이 유지가 되고 계시고, 자본 같은 경우도 552억, 586억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363억, 342억, 당기순이익이 154억, 122억입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죠. 363억에 당기순이익 154억, 342억에 당기순이익 122억, 참 성과가 좀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도, 영업활동이라는 현금흐름도 꾸준히 150억 안팎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투자활동으로 인해서도 꾸준히 활발하게 투자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현금흐름과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겠지만 관련된 관계회사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꾸준히 자기 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세요. 자산 규모 보시면 매출이 360억에 매출채권이 115억, 매출이 342억에 매출채권 90억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을 보시면 자회사가 한 1억 정도 투자돼 있고, 여기서는 2014년에 좀 더 투자가 돼서 한 12억 정도 규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형 자산 같은 경우도 290억이었던 수준에서 435억으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한 가지는 우리가 뭐 메디톡스 성과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부분에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게 363억의 매출 수준에 비해서 매출 채권이 115억,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의 그런 회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약간 매출 채권의 이상 유무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 채권으로 인한 대손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다음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을 보시면 부채 규모가 153억, 179억. 매입 채무도 아까 보시면 매출 채권은 한 100 몇십억 대인데 매입 채무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360억 정도 수준의 매출 규모에서 한 10분의 1 정도 이하의 그런 매입 채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도 77억 85억으로 양호한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라든가 자본 이여금 수준도 오히려 그런 자본 조정 항목 때문에 좀 감소는 했지만 자본 규모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익여금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액 360억에 매출 원가가 34억, 340억에 49억. 이것은 보시면 기술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다음에 판관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의 상당 부분은 연구개발비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 매출의 한 10% 정도는 연구개발비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길게 봐서 매출 원가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손익 등이 16억 제외를 하면 영업이익 170억, 140억 해서 당기순이익이 154억, 122억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판관비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신 판관비가 159억, 153억. 매출 원가에 비하면 판관비가 한 4배 정도 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지를 보시면 경상연구개발비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회사의 340억, 350억 하는 그런 매출 규모에서 10%를 과감하게 경상연구개발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연구개발비를 10% 정도로 재투자한다는 것은 활발한 그런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대손상각비, 아까 보신 그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손상각비가 지금 11억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도 대손상각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매출 채권의 규모가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지만, 아까 보시면 매출 채권의 규모가 전년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자, 이제 메디톡스의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회사의 상태에 따라서 주석은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투자 주식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어떤 회사는 뭐 지급된 담보가 있는지 사용이 제한된 자산이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대표이사이신 정현호 대표이사, 그러니까 지분율이 18%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외국인 지분이 3%.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18%고 나머지 기타가 70%, 3%, 3%에서 100%. 이 부분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아까 자본 규모가 상당히 작은, 총 자본 규모는 한 550억 정도 되는데 자본금의 규모가 한 50억 정도입니다. 그 회사가 지분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이 약간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좀 자금 조달을 해야겠다. 1조 2천억의 시가총액이라면 10%만 증자를 하더라도 1,000억의 자금이 회사에서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대주주 지분이 어느 정도는 좀 공고한 상태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마이너스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상태는 워낙에 좋지만 자본금의 규모, 자본 잉여금의 규모를 보면 약간 섭섭한 수준이 아닌가. 회사의 1조 2천억이라는 부분, 시가총액 부분이 회사의 자금 조달로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회사에서 자금 조달이나 외부 조달을 한 그런 것은 100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가시면, 자, 메디톡스 주석의 투자 주식을 보시면 투자액이 10억, 그런데 자산 규모 81억, 부채 규모 51억, 그러니까 순자산 규모가 벌써 3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그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매출액은 108억, 당기순이익 21억을 시현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주석의 또 다른 내용을 보니까 현재 2013년 말 특수관계자 매출이 56억이고 매출 채권이 39억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회사가 양호하게 매출액을 일으키고 당기순이익을 시현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이런 매출 채권의 추이 같은 것은 과거에 우리가 또 다른 뭐 상장폐지 종목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자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이 자산 규모 중에, 부채 규모 중에 51억의 부채에서 39억은 모회사에 대한 매입 채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자, 2012년 실적 발표를 보시면 363억에 순이익 154억. 그래서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2013년 실적 발표 보시면 이
전년도보다 떨어진 것 때문에 상당히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2014년 3분기에선 다시 매출이 321억에 3분기 동안 순이익이 218억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상당히 상향을 그리는 그런 곡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의 주가의 추이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리스크에 대한 신호는 계속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그런 특이사항이라든가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추럴 엔더텍 같은 경우 총자산 683억, 그다음에 매출 840억, 당기수익 192억. 과거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거의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성이 이 주식의 특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반도체, 포스코 캠텍,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총자산이 거의 5천억에서 1조 사이에서 매출도 거의 1조를 육박을 하고 있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꾸준한 순이익을 시현을 하고 있고 전형적으로 건실한 제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거의 내추럴 엔터텍과 비슷하게 높은 순이익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좋은 당기 순이익, 그다음에 좋은 영업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 회사들 이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이 내추럴 엔터텍이나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관계회사가 거의 없는 깔끔한 기업 운영을 하여도 당기 순이익이 충분히 그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모든 그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당기 순이익은 전부 다 100억 이상을 구현을 하고 있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역시 상당히 견고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사업 발표는 상태가 안 좋은 회사도 할 수 있고 상태가 좋은 회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에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견고한 영업 현금 흐름이나 당기순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신사업에 진출을 하여도 만약에 실패할 경우라도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그 신사업 발표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 번쯤은 더 검토를 해서 이 회사는 믿을 수 있는 회사고 과거의 자회에서도 이런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나서 투자를 들어가시면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오늘은 하나 더 이런 코스닥 시장 외에 마지막 시간에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코넥스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그 회사의 자생력이라든가 성장 가능성이 입증이 되면 코스닥 시장에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새로 작년 7월부터 생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 E&D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245억이고요. 2014년 11월 21일 현재입니다. 2004년 9월에 설립이 되었고 자동차 후처리 촉매 그리고 장치 제조를 하고 있고 산업용 촉매를 제조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런 화학 쪽에 제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회사의 그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매출은 200억 정도 보이고 있고요. 자산 규모가 294억 300억 그리고 현금과 단기금융상품, 재고자산, 이런 부분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무형 자산도 꾸준히 재투자가 되고 있고요. 회사의 매출 규모에 비해서 매출 채권이라든가 그런 부분, 자회사 부분도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매출이 201억인데 매출 채권 3억, 224억에 12억 정도면 다른 어떠한 회사들보다도 상당히 채권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회사의 부채 규모는 187억, 그 다음에 193억으로 소폭 증가를 하고 있고, 아까 매출 채권을 보셔도 알겠지만 매입 채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용 상태가 원만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장단기 차입금 163억, 171억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약간씩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본금은 35억, 37억, 그 이익이여금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72억, 78억. 그래서 보시면 다른 코스닥 회사들에 비해서 그렇게 뭐 자본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이익이여금 규모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 가능성, 이런 자본이익여금의 작은 자본이익여금이나 자본금이 나중에는 회사의 신규 자본 조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201억, 224억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매출 원가도 144억, 158억. 이 정도 마진 구조면 201억에 매출 총액 57억, 224억에 66억 정도의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관비도 보시면 49억에 57억 정도에서 영업이익이 한 8억, 그 다음에 2014년에 9억 정도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현재로서는 이제 보통 코스닥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 224, 이 정도 되더라도 아직은 마진 능력이라든가 현금 창출 능력이 조금 더 보강이 될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런 회사의 매출 대비 그 연구개발비 수준을 보시면 아까 보시면 판관비를 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회사의 매출액의 한 5% 이상은 지속적으로 경상연구개발비로 재투자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그런 꾸준한 성장 가능성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회사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코넥스 시장의 그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코넥스 시장에 그 성장을 하게 되면 코스닥에 올라갈 수 있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무제표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강적으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재무제표의 항상 구성 요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의 재산이 예를 들어 매출채권, (100억이다) 매출채권이 100억이다 하면 그에 걸맞는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구성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거 걸맞는 현금흐름표를 구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출채권 100억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회사의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매출채권에서 만들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재고자산, 매입채무, 이것에 걸맞는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매출채권 규모에 맞는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느냐. 매출채권이 80억이면 적어도 회사에서 50억이나 80억 정도의 매입채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샀기 때문에 팔았으면 이것보다 더 낮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매입채무가 200억, 300억 그렇게 되면 회사의 지급 능력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매출채권이 100억이면 매출 규모가 1000억은 되는 손익계산서에 그런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매출채권 100억에 매출 1000억 그러면 순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그럼 이에 걸맞는 매출채권도 원활하게 회수가 되고 매출도 원활하게 되고 있으면 보통의 제조업이라면 50억 안팎의 순이익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물론 매출 1000억이 돼도 순이익이 1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회사도 있고 마이너스의 순이익을 나타내는 회사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거나 웬만큼 무난한 코스닥 회사라면 한 이 정도는 시연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한 시가총액 1000억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현금흐름표, 매출채권으로 회수가 되고 순이익이 50억 정도가 나면 사실 이런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순이익이 그런 원활한 꾸준한 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적어도 순이익 정도의 현금 흐름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50억 정도는 항상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야 정상적인 회사의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을 봐서 관계회사, 자 이런
회사가 꾸준한 성장을 보이더라도 관계 회사가 속을 썩이면 말짱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회사를 또 이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회사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서 관계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이런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함으로써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현명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상장 폐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재무제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런 회사의 앞으로의 주가 그리고 과거의 주가를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의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성과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가의 다빈치 코드 재무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